이 올림픽 파크포레온이 신축 분양 당시에 적용된 자재 퀄리티들은 분명 좋은 것들이었거든요. 무늬목 가구도어, 칸스톤 등등. 그런데 조합이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비싼 엔지니어 스톤을 썼는데 모두 적용하다 보니 촌스럽고 너무 과해진 거죠. 또 냉장고장은 검은색이었는데 주변부 색상과 어울리지 않아서 생뚱맞고 정말 어색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디자인 소금의 양성호 실장입니다. 오늘은 국내 최대 아파트 단지죠. 무려 12,000세대 넘는 올림픽 파크포레온 50평 현장을 소개할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신축 아파트 인테리어 한다고 하면 새 아파트인데 돈 아깝게 왜 또 고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입주자분들이 새 아파트를 다시 인테리어 하는 이유를 들어보면 건설사에서 사용한 마감재와 가구 배치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이미 정해진 동선들이 불편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또 아파트라는 일률적인 평면 안에서 나만의 취향이 온전히 반영된 그런 공간을 갖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니즈도 있고요. 그런데 애초에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게 아니라면 구조 변경이나 레이아웃을 많이 바꾸는 경우 비용이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미 큰 돈을 들여 집을 산 이후에 대대적으로 다 뜯고 고치기는 사실상 쉽지 않죠. 오늘 보여드릴 이 현장은 평당 140만 원도 되지 않는 비용으로 호텔 같은 신축 아파트로 완전히 변신했는데요. 그럼 구조 변경 없이 가성비 공사만으로 이 집이 과연 어떻게 달라졌는지 지금부터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현관은 집에 들어왔을 때 집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가늠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다른 곳은 인테리어 잘 해놨는데 현관은 그대로 두면 어떨까요? 큰 돈을 들여 인테리어 했지만 별로 달라진 느낌이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관에 많이 차지하고 있는 가구를 모두 다 뜯고 다시 인테리어 해야 한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죠. 그래서 제가 가성비 있는 현관 인테리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현관의 톤을 정리하는 겁니다. 이곳의 현관도 기존에 다양한 색이 섞여 있었어요. 이렇게 좁은 공간에 6가지 색상이 각기 다르게 있었던 거죠. 가구도 색상은 웜톤인데 바닥 타일은 쿨톤인 회색이었고요. 또 대리석 디딤판은 웜톤인 베이지 색상이어서 전체적으로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진하고 촌스러운 중문 색상 때문에 새 제품이지만 새 것 같지 않은 그런 현관이었죠. 이런 톤을 하나로 싹 정리했더니 훨씬 깔끔하고 아늑해졌죠. 두 번째는 재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겁니다. 여기도 기존 현관 신발장을 부분적으로 재사용했습니다. 서라운딩 부분을 철거하고 웜톤 크림 컬러의 도어를 새로 달았는데 이 제품은 한솔 가구 도어 크라프트 화이트예요. 질감이 있는 따뜻한 느낌을 가진 색상 도어죠. 그런데 서라운딩이 뭐예요? 우리가 가구를 제작할 때 맞춤형으로 공간에 딱 맞게 제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브랜드 가구를 사용하거나 벽과 가구 사이에 틈새가 있는 경우에는 마감재로 가구와 벽 사이를 막는 것을 서라운딩이라고 해요. 인테리어 할 때 이 서라운딩은 가급적 철거하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공간은 선이 적을수록 훨씬 간결해 보이기 때문이에요. 가로선으로 통일하면 넓어 보이고 세로선으로 통일하면 높아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신발장에 있는 서라운딩은 보통 가구를 두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좁고 답답해 보입니다. 이 부분을 없애야 현관이 더 높아 보이고 가구 자체도 훨씬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만약 팬트리가 필요 없다면 이런 구성도 좋습니다. 신발장, 벤치, 그리고 거울인데요. 벤치는 튼튼한 금속 툴로 기초 작업하고 바닥과 동일한 타일로 마감하면 깔끔하고요. 벤치는 높이가 중요해요. 편하게 앉고 일어서야 하기 때문에 바닥에서 500이 넘지 않아야 신발도 신고 벗기도 편합니다. 현관에 전신 거울을 배치할 때는 간접 조명을 잊지 마세요. 조명이 있고 없고의 분위기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거울을 기획할 때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거울을 바닥과 천장에 맞닿게 붙이면 실리콘으로 마감을 해야 돼요. 지금처럼 이렇게 전체를 띄워서 시공하면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훨씬 고급스럽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문인데요. 중문은 원목 간살도어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특히 웜톤의 진한 컬러를 선택하시면 가장 고급스러워요. 공간의 바탕색이 웜톤이라면 붉은색이 살짝 들어간 진한 톤, 공간의 바탕색이 쿨톤이라면 채도가 빠진 회색 톤을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원목 간살도어를 적용할 때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 이건 꼭 기억하세요. 유리 배치를 어디 하느냐가 간살의 내구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유리를 배치하는 2가지 방법이 있어요. 간살 앞쪽이나 뒤쪽에 유리를 넣는 방법, 다른 하나는 간살 사이에 유리를 넣는 방법인데요. A 그림은 간살 사이에 유리를 넣는 거고요. B 그림은 한쪽 면에 유리를 배치한 거예요. 피디님, 어떤 방식이 더 튼튼할까요? 아무래도 간살 사이에 있는 게 더 잘 잡아주지 않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간살 사이에 유리를 넣으면 간살 두께가 얇아져요. 여기를 자꾸 열고 닫으면 쉽게 부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B와 같이 한쪽 면에 유리를 넣고 간살을 굵게 적용하는 게 튼튼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무거운 도어를 잘 잡아주는 하드웨어를 적용해야 합니다. 간살 도어 무게가 50kg가 넘어요. 이런 무거운 간살 도어를 몇 년 동안 문제없이 잘 쓰시려면 고중량 레일을 적용해야 합니다. 슬라이딩 도어 레일 제품의 무게 기준은 50kg, 80kg, 120kg 이렇게 시중에 판매되고 있어요. 가급적이면 충분하게 120kg 무게 기준 레일 제품을 적용하시면 오랫동안 하자 없이 부드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50kg가 넘으면 엄청 무거운 건데 좀 가벼운 건 없나요? 알루미늄 뼈대에 우드 패턴 필름이 적용된 제품이 있긴 하죠. 근데 확실히 고급스러운 느낌은 원목을 못 따라와요. 고급스러움을 원하시면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그냥 원목 간살 도어를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돈 두 번 쓰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좋은 걸 하세요. 한 가지 더, 슬라이딩 도어 레일을 천장 도배면보다 10mm 정도 더 깊숙이 넣어서 시공하면 도배 천장면에서 금속 레일 단면이 보이지 않아서 훨씬 깔끔하게 마감할 수 있습니다. 복도 공간에서는 이게 핵심 아이템입니다. 바로 발목등인데요. 자다 일어나서 화장실에 간다든지 어두운 상태에서 복도를 지날 때가 생활하다 보면 생각보다 많습니다. 보통 통로 조명 스위치나 양쪽에서 조명을 제어할 수 있는 3로 스위치를 기억하는데요. 찾아서 켜는 것도 귀찮고 은근 불편해서 스트레스입니다. 이렇게 동작 센서 발목등을 적용해 두면 스위치 조작 없이 어두울 때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먼저 발목등 높이가 매우 중요합니다. 바닥에서 높이 300지점이나 더 높이 설치하면 시야에 잘 들어와서 시각적으로 벽면이 지저분해 보입니다. 바닥에서 80 정도의 높이가 딱 적당합니다. 그리고 설치 간격인데요. 메인 스위치와 맨 끝방의 통로 사이에 대략 1에서 1.5m 간격을 두고 설치하는데 통행에 필요한 조도가 충족이 됩니다. 복도에서 한 가지 더 설명드릴 부분은 팬트리 공간인데요. 기존에는 걸레바지와 몰딩이 있고 이 팬트리 가구 도어가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필름 마감으로 작업하면서 걸레바지와 몰딩을 없애고 가구 도어를 벽 단차에 맞춰 벽처럼 보이도록 설계했습니다. 도어 필름도 벽과 동일하게 시공하면서 이쪽 벽면을 정리하니까 훨씬 깔끔해졌죠? 벽체는 달래나 도장 느낌을 가진 영일 필름 PX450, 바닥은 구정마루의 600에 600 사이즈인 마블러스젠 리저브 스톤 모델을 적용했습니다. 고객님께서 전체적으로 모노톤을 원하셔서 형광과 마찬가지로 크림톤의 분위기로 구성했습니다. 거실 공간에서의 복병이 바로 아트홀이었어요. 원래 고급스럽게 보이도록 비싼 트렌드 해석을 적용한 건데 집을 촌스럽게 만드는 주범이었습니다. 기존 아트홀과 바닥재 주변 마감재 색상 한번 보세요. 예쁘지도 깔끔하지도 않거든요. 아트홀이 있는 벽 쪽은 사실상 TV벽으로 정해진 거나 다름없었거든요. 그래서 현관을 등지고 소파를 놔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족이 집에 들어왔을 때 현관을 등지고 있으니까 반겨줄 수 없잖아요. TV와 소파 위치를 바꾸면서 95인치 대형 TV를 매립하고 아트홀을 싹 철거한 다음에 필름으로 깔끔하게 시공해 드렸습니다. TV 매립하려면 목공 작업을 해야 하는데요. 공용부에 포인트가 되도록 간접 조명을 적용해서 지금과 같은 디자인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대형 TV 박스를 설계할 때는 두 가지를 반드시 챙겨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인터넷 셋톱 박스의 위치, 그리고 두 번째는 TV 뒷벽 합판 보강입니다. 보통 이렇게 80, 90인치 이상의 TV는 고정형 브라켓 쓰죠. 뒤쪽에 브라켓 설치해서 액자처럼 TV를 거는 형태인데요. 인터넷 셋톱 박스를 보통 TV 뒤 공간에 두는 경우가 많죠. 근데 TV나 인터넷에 문제가 생겨서 TV를 내려야 할 때 누가 내리죠? TV 설치 전문가 최소 2분이 계셔야 TV를 내리고 점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불편하고 애매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TV 위쪽 간접 조명 쪽에 셋톱박스를 올려두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누구나 간편하게 점검할 수 있겠죠? 두 번째, TV 설치 뒷벽 보강은 합판으로 최소 20mm 이상 해야 됩니다. 몇 년 전부터 80인치, 90인치 TV들이 출시되었죠. 이런 대형 TV 무게가 상당하거든요. 사실 제조사는 콘크리트 벽에 설치하라고 해요. 근데 요즘 집들은 대체로 경량벽이거든요. 그래서 최소 20mm 두께로 튼튼하게 합판 보강을 해주셔야 합니다. TV벽 콘센트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단을 보시면 사운드바나 별도의 전기 충전기를 쓸 수 있도록 콘센트 작업을 해드렸고요. 이렇게 벽면을 깔끔하게 정리하려면 사전에 사용하는 기기들을 확인해서 콘센트 기획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실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조명이죠. 예전 거실은 중앙에 큰 조명이 있었고 우물천장 안쪽에 간접 조명도 일부분에만 있었던 형태였어요. 그래서 우물천장을 기존보다 넓게 확장하면서 4개면 전부 간접 조명을 적용했고요. 우물 안쪽에 길쭉한 그릴 조명을 추가로 비치해서
부족한 조도를 채웠습니다. 또 커트박스 안에도 간접 조명을 넣었고요. 소파 벽 쪽에는 아래까지 내려오는 2인치 COB 타입의 매립 조명을 적용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TV박스 3면에도 간접 조명이 있죠. 이렇게 했더니 천장면은 깔끔하게 정리되면서 방원 노출은 최소화할 수 있었는데요. 부드러운 간접 조명을 최대로 적용했기 때문에 고급스러운 거실의 분위기가 완성되었습니다. 거실 인테리어에서 또 챙기면 좋을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또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런 넓은 거실에서 전동 커튼을 꼭 넣으세요. 넓은 거실은 동선이 길기 때문에 자동 커튼 레일을 적용하면 훨씬 편합니다. IoT를 적용하면 음성과 핸드폰으로 쉽게 조작할 수 있고요. 시간 설정도 가능합니다. 주방은 정말 할 말이 많아요. 이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신축 분양 당시에 적용된 자재 퀄리티들은 분명 좋은 것들이었거든요. 무늬목 가구도어, 칸스톤 등등. 그런데 조합이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먼저 가구 마감재의 패턴이 너무 과하고요. 색상 톤도 맞지 않는 게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비싼 엔지니어 스톤을 썼는데 모두 적용하다 보니 촌스럽고 너무 과해진 거죠. 또 냉장고장은 검은색이었는데 주변부 색상과 어울리지 않아서 생뚱맞고 정말 어색해 보였어요. 바닥재도 결이 돋보이는 마루였는데 상판의 패턴도 강하고 바닥의 패턴도 강하다 보니까 마감재끼리 서로 충돌하고 많이 산만했던 거죠. 또 가구 배치가 어색하게 되어 있던 것도 문제였어요. 거실 방향으로 앞뒤 폭이 얇은 아일랜드로 구성되어 있었죠. 폭이 얇으니까 주방 쪽에서만 수납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주방은 마감재의 패턴과 색상을 질서 있게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제일 큰 목표였어요. 현관과 복도에서 사용했던 동일한 필름과 마루 제품을 전체적으로 바탕색을 통일해줬고요. 가구는 새롭게 디자인하면서 레이아웃을 변경하고 고급 세라믹을 적용해 드렸습니다. 고객님이 앞뒤로 넉넉하게 수납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하셔가지고 길이에 적절한 비율로 앞뒤 폭 1050으로 넓게 구성했습니다. 인덕션과 싱크볼은 같은 라인에 두는 게 좋은데 주로 설거지 용도의 싱크볼은 관리가 필요하고 냄새도 날 수 있어서 뒤쪽에 배치했습니다. 대신 아일랜드에 보조 싱크볼을 둬서 요리할 때 간단하게 야채를 씻을 수 있도록 해드렸어요. 보조 싱크볼 냉온수 설비가 되어 있어서 옆에는 이렇게 정수기 설치도 가능하고요. 후면 주방은 창문을 중심으로 폭 2500 정도의 상부장과 하부장을 설계하고 메인 싱크볼과 식세기를 배치했습니다. 상부장을 보시면 지금 2단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하면 자주 쓰는 것과 가끔 쓰는 것을 구분해서 넣을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양쪽 키 큰 장에는 오븐과 밥솥 자리를 마련했고요. 좌측 하단에는 쌀통도 인출식으로 구성해 드렸습니다. 생뚱맞은 블랙 컬러의 예전 냉장고 장을 없애고 집의 전체적인 톤에 맞춰 가구 색상을 구성하고 키치핀 냉장고와 키 큰 장으로 구성했습니다. 키 큰 장 내부에는 수납하기 좋은 시스템 하드웨어를 적용했어요. 그리고 이 코너 부분이 포인트 공간인데요. 좀 더 개방감을 주기 위해서 안전한 강화 유리로 제작된 브론즈 진열장을 설계해 드렸습니다. 주방 인테리어를 계획할 때 조명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방도 영역별로 미션이 있어요. 우선 거실에서 주방으로 들어오는 이 영역은 통로라고 볼 수 있죠. 통로는 지나는 곳이지 여기서 머물러서 뭘 하는 곳이 아니에요. 이 부분에는 매입등 1개, 2개 있어도 충분하고요. 때로는 거실과 주방의 조명이 충분하다면 아예 없어도 무방해요. 식탁 위치는 앉아서 머무는 곳이어서 사전에 정확히 어디에 식탁을 둘지 계획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왕이면 각도가 조절되는 매입형 COB 타입의 조명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식탁을 옮기기도 하고 식탁 사이즈를 바꾸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위치에 알맞은 조도를 확보하려면 COB 타입을 권장합니다. 아일랜드 조명은 통로에 있는 조명과 다른 형태의 조명을 쓰는 게 좋아요. 통로 조명과 형태가 같으면 천정이 지저분하게 느껴지거든요. 상부장 하단에는 간접 조명을 꼭 넣는 게 좋고 아일랜드와 하부장 사이 통로에도 지금처럼 이렇게 조명을 넣으면 좋습니다. 여기는 기존 도어를 활용해 큰 돈을 들이지 않고 드라마틱한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몰딩이 있는 기존 도어 디자인을 무문선 도어로 변경했는데요. 공용부 필름 마감과 같이 깔끔하게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집 공용부가 도배 마감이면 12mm 문선 도어 디자인, 필름 마감이면 무문선을 추천합니다. 안방은 벽과 바닥만 바뀌어도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벽은 LX 디아망 아이보리 컬러 벽지를 시공했고요. 바닥은 부정마루 마블러스첸 리저브 스톤으로 통일했습니다. 이렇게 벽과 바닥만 바꿔도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둔촌동에 있는 올림픽 파크 포레온 50평 현장을 살펴봤는데요. 아무리 비싼 자재를 적용했다고 하더라도 마감재 간 지나친 패턴들의 충돌, 색상의 질서가 없다면 결국 산만하고 촌스러운 인테리어 결과가 나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철저한 공간기획과 효율적인 마감재 배치예요. 공간기획이 철저하면 합리적인 비용으로 안전하고 균형 있는 마감재를 쓸 수 있고요. 나의 생활과 기호에 맞는 가구 배치로 일상이 훨씬 편리해집니다. 인테리어 하실 때는
담당 디자이너와 작은 부분까지 소통하시면서 디테일한 공간 계획이 이뤄질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디자인 소금의 양성훈 시장이었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인테리어 꿀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